자, 169페이지에 속도와 거리 파트 보니까 자, 우리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언제 했었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 했었어. 그제? 그거랑 똑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책에는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거 책에다 써놓으세요. 알겠지? 어디 보자. 우리한테 항상 뭘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라고. ft하고. t라는 거는 시간이라서 시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만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 위치에서부터 우리는 속도를 찾고 싶어. 속도를 찾기 위해서 위치에서 속도 찾기 위해서 뭐 해? 미분할 거야. 알겠지? 자, 속도에서 가속도를 찾고 싶어. 그러면은 미분할 거야.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찾는 거야? f't로 찾아주는데 보통 vt하고 많이 나타내 줄 거고,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하는 거니까 v't하고 나타내 주는데 at하고 많이 나타내 줘. 뭐 요거까지는 물리에서 쓰는 기호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자, 가속도에서 속도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돼. 속도에서 위치 찾고 싶어? 적분하면 된다고. 그치? 자, 속도라는 녀석은 방향이 존재합니다. 너네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양수 방향,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음수 방향이야. 그치? 그래서 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고, 속도가 음수다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알겠어요? 그치? 자, 그 방향에 있는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줄 거야. 그치? 방향을 없애주고 그냥 크기만 생각할 겁니다. 그거를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그럼 방향을 없애준 게 속력이니까 속도에서 어떻게 해야 속력이 나와? 방향은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방향이라고. 그 부호를 없애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절대값. 속도를 절대값 취하면은 속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VT를 절대값 치면 속력이 나오는 거야. 그치? 절대값. 자, 그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하고 나와. 그래서 그치?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 밑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해 봐. 그치?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니까. 가속력, 그거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지 가속력이라고는 얘기 안 해. 속력도 속도의 크기거든. 자, 그러면 실제로 적분해가지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그치?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t가 0일 때 어떤 점이 여기 있었어. 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만큼 왔다가 이렇게까지 가서 뭐 t가 3일 때 여기 위치해 있더래. 그치? 그럴 때 첫 번째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할 거라고? 속도를 적분해 준다고. 그치? 자, 그래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0부터 3까지 속도 vt를 적분해 줄 거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아니야. 오케이? 왜? 속도 적분하면 주면 위치했는데 왜 아니에요? 자, 얘는 정확하게 위치가 아닙니다. 얘는 정확하게 위치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를 봤을 때 얼만큼 변했는지를 따져주는 게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치? 그래서 처음에 2에 있었다가 나중에 마이너스에 있었으니까 뒤로 마이너스 4만큼 갔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분하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럼 실제 우리 위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진짜 위치. 뭘 더해줄 거냐면은 2를 더해줄 거야. 왜 하필 2를 더해요? 처음 위치 더해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진짜 위치를 찾아라라고 하면 항상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위치인 마이너스 2, 3초 후에 지금 어떤 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진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진짜 위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 위치를 항상 더해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처음 위치를 항상 더해줘야 돼. 그래야 진짜 위치가 나와. 오케이.
처음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아. 조심해줘야 돼. 그래서 문제 보면은 처음에 원점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이런 2에서부터 출발했는지 잘 체크하고 가야 돼. 그치? 적분 잘해놓고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아깝잖아. 이런 거는 문제가 몇 개 나와요? 뭐? 문제가 몇 개 정도 나와요? 한 2개 정도. 뭐? 못 들었다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 처음 위치가 2고 나중 위치가 마이너스 2야. 처음 위치에 비해서 나중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찾아주는 게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0부터 3까지. 왜 0부터 3까지야? t가 0일 때랑 t가 3일 때까지 위치니까. 그치? 그래서 0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 나오고. 뒤로 마이너스 4만큼 갔으니까. 그치? 진짜 위치. 위치가 뭐야? 지금 마이너스가 위치잖아.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 위치를 항상 더해줘야 된다고. 처음에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2에서 출발했는지 3에서 출발했는지 항상 체크하고 가야 된다고. 아니 3번 실제 거리를 찾을 거야. 거리는 어떻게 찾는다고? 0부터 3까지 VT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겠다고.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내가 알려준 이 예에서는 거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앞으로 2만큼 갔다가 뒤로 6만큼 갔잖아. 그러니까 총 거리가 8이라고 나온 거야. 실제 움직인 거리. 얼만큼 움직였는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거리. 그래서 위치 변화량, 위치, 거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위치 변화량, 위치, 거리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식만 보면 뭘 의미하는지 왜 얘는 A 조려고 더해져 있고 얘는 안 더해져 있는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준 거니까 알고 계셔. 알겠어? 자, 거기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일단 정리하고 문제로 들어가자. 자, 확인 1번부터 보면은 원점을 출발한 녀석의 속도가 마이너스 t 더하기 2 하고 나와 있대. 처음 어디서 출발했는지 항상 체크하라고. 원점이니까 0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그렇지? 0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자, 그랬을 때 1번에서는 t가 2에서 p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위치 어떻게 찾자고? 위치를 찾는 거야. 항상 앞에 뭘 더해줘야 돼? 처음 위치를 더해줘야 돼. 그렇지? 다행히 이 녀석은 처음 위치가 0이니까 0 더하기 인테그럴 어디서의 위치야? 1에서의 위치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해? 0부터 1까지 적분해 항상. 시작은 0부터야. 아무 얘기 없으면은 다른 얘기 없으면 시작은 무조건 0부터입니다. 알겠지? 뭐를 적분해? 속도를 적분하면 돼. 위치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를 x래 t인데 t제곱 더하기 2t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에서 2분의 3이 바로 위치 하고 나올 거라고. 됐어? 두 번째 t가 1에서 t가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찾으래. 자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 1에서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1에서부터 3까지 위치만 적분하면 되겠다고. 그치?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는 거야. 뭐 처음 위치 안 더하고. 그치?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1에서부터 3까지 위치 변화량이니까 1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를 적분하는 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1에 아니지 2분의 1에 t제곱 더하기 2t를 1부터 3까지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3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도 된댔어. 그치? 더하기 2에 3 빼기 1 하고 그래서 8이니까 마이너스 4, 2니까 더하기 4에서 0하고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0이네 그래서. 맞아? 3번 거리 찾으래. 자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부터 3까지 속도 마이너스 t 플러스 1을 절대값 취해서 적분해야 되겠다. 맞지? 자 그럼 속에 있는 녀석이 0이 되는 t 값은 2니까 계속해? 자 2니까
어떻게 적분해? 1부터 2까지 따로 적분하고 2부터 3까지 따로 적분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은 뭐야? 1부터 2라는 범위 안에서는 요 속에 있는 값이 음수. 맞지? 1 같은 거 대입해보니까 마이너스잖아. 아니지. 다시. 1부터 2까지는 양수. 그치? 1 대입하니까 양수잖아. 맞아? 양수니까 속에 있는 거 그냥 빠져나오고. 2부터 3까지는 3 대입해보니까 음수. 그치? 음수라 가지고 앞에 마이너스 달고 빠져나올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t 제곱 플러스 2t 1부터 2까지 더하기 얘는 2분의 1의 t 제곱 플러스 2t 2부터 3까지. 자, 그래서 정리해주니까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 빼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3 대입하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6 빼기 2 대입하니까 2 빼기 4. 이것만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겠다고요. 알겠어요? 별거 없어. 솔직히. 알겠지? 자, 대표 1번부터 볼 겁니다. 대표 1번부터도 쉬워. 이 관계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 그치? 이 관계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 이 파트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부분은 이 마지막 이 파트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진도를 여기까지 못 빼가지고 혹은 기말고사 끝나고 한 2주 정도 심심할까봐 애들 놀릴 수 없어서 진도를 남겨놓으실 수도 있어. 자, 좌표가 2인 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여기서도 속도가 알려줬네. 한번 볼 거야. 속도, 속도 쓰다 말았네. 속도 뭐였지? T제곱 마이너스 2하고 나왔어. 2T. 자, 그래서 속도가 이 녀석 나왔습니다. 그럼 속도를 이용해서 1번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P의 위치를 찾으래 라고 얘기를 했네. 1번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뀐답니다.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순간적으로? 뭐가 0? 속도가 0.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야. 자, 그래서 속도가 0인 t 값을 찾아주자. t제곱 마이너스 2t가 0이니까 t의 t 마이너스 2가 0이라서 t가 0 또는 2인데 t가 0일 때는 출발하는 순간이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 게 아니야. 그래서 t가 2일 때를 찾아줘야지. t가 2일 때 뭘 찾으래? 위치 찾으래. 자, 위치 찾아보자. 위치는 어떻게 적분해? 0부터 2까지 속도 t제곱 마이너스 2t를 적분하면 돼. 그치? 그런데 위치는 항상 뭘 체크하라고?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체크하라고. 처음에 출발점 가지고 장난치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다고. 그래서 앞에 뭘 더해줘? 처음 위치 더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는지 여기서처럼 2에서 출발했는지 항상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치? 위치 찾으려면은. 그래서 실제로 적분하면은 2 더하기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을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서는. 그치? 자, 2번 보자. 점 P가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좌표가 0인점으로 돌아왔어. 2인점으로구나. 2인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좌표가 2인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위치를 알아야 돼. 그치? 위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위치가 2인점을 찾아야 돼. 근데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t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속도를 적분해가지고 계산하겠다고. 맞지?
그래서 없애주니까 결국 뭐야? 0부터 t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주면 돼. 즉 뭐가?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점 찾아주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 찾자. 위치의 변화량 찾으니까 뭐야?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 t가 아니잖아. t 제곱 0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 0 3분의 1 t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t 마이너스 3이 0이라서 t가 0 또는 3 하고 나오겠대. 그치? 다시 돌아왔으니까 3초 0초는 출발할 때니까. 그치? 자 2번 보자. 2번 했고 3번 보자. 좌표가 2인 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거리 구할 거야. 거리. 자 거리는 뭐 한 다음에 적분하면 된다고?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하면 된다고.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다시 돌아왔으니까 3까지 뭐를 절대값 해? 속도를 절대값 취한 다음에 적분하면 돼. 자 그럼 요 녀석이 0이라는 t값은 0이랑 2 두 개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적분 구간 나눠줘야 돼. 어떻게? 0부터 2까지 따로 2부터 3까지 따로따로 나눠줄 겁니다. 자 그럼 0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1 같은 거 대입해 보니까 음수 그지? 그래서 절대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야. 더하기 2부터 3까지는 절대값 소개가 양수 맞아? 그래서 절대값 그냥 없어질 거야. 그래서 요거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그 뒷페이지로 가자. 대표 2번이랑 대표 3번 마저 하고 마무리할게. 그래서 자, 대표 2번 봅시다. 지면에서 20m/s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려서 물체 T의 속도가 지면에서 20m/s로 이렇게 쭉 수직으로 쏘아 올렸대. 그럼 다시 떨어질 거잖아. 그치? 자, 아무튼 그랬을 때 속도 VT가 20-10t 하고 나왔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1번 쏘아 올린 지 1초 후에 물체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높이면 위치요, 속도요, 가속도요, 거리요. 위치야. 그치? 높이면 위치야, 위치. 오케이? 그래서 위치 찾으라는 겁니다. 위치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어떻게 계산해줘야 돼? 처음 위치에다가 적분한 거 더해줘야 돼. 근데 얘는 지면에서 쏘아 올렸으니까 뭘 할 거야? 처음 위치가 0일 거야. 거기다가 뭐를 적분해? 0부터 1까지 속도만 적분하면 되겠다고. 되죠? 그치?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면 위치 찾을 수 있고. 자, 2번.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최고 지점에 도달했어. 최고 지점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게 최고 지점이잖아. 그치? 뭐가 0? 속도가 0.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돼. 왜? 운동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최고 지점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라서 속도가 0이 되네.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t값을 찾을 거야. t값이 2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적분하면 되겠다. 0부터 2까지 속도 20-10t만 열심히 적분하면 우리 높이 찾을 수 있고 3번 쏘아 올린 지 3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거리는 어떻게 찾아주면 돼? 옆에다 할까?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속도 알려준 20-10t를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면 돼. 절대값 취했으니까 적분 구간 나눠줘야 돼. 얘가 0이 되는 t값이 2라서 0부터 2까지 따로 적분.
2부터 4까지, 2부터 3까지 따로 적분. 자, 그럼 0부터 2까지는 절대값 소개가 1 대입해보니까 양수라서 그냥 없어지고 2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고 없어질 거야. 하고 얘만 계산하면 되겠지? 어렵지 않잖아. 그래. 자, 그 다음 대표 3번 보자. 자, 대표 3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제, 그래프 문제. 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항상 이런 그래프 문제는 우리한테 어떤 그래프를 주어졌는지부터 찾고 시작해야 돼. 확실하게 체크하고 시작해야 돼. 자, 어떤 그래프 줬대? VT 속도 그래프를 주어졌대. 그제? 자, 속도 그래프 주어졌으니까 살짝만 해석하고 가자. 그제? 자, 0일 때는 속도가 0이었다가 점점 속도가 늘어났어.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어.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속도가 양수야.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맞아? 자, 2일 때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음수됐네.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랬을 때 1번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t가 3일 때. 자, t가 3에서의 위치 한번 찾아보자. 위치 어떻게 찾자고? 처음 위치에다가 속도만 적분하면 돼. 처음 위치는 뭐야?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어차피 0이라서 뭐 신경 쓸 건 없고. 자, 그래서 위치 찾자. 그럼 적분하면 돼. 적분이 뭐라 그랬어?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적분이랬잖아. 그제? 근데 정확하게 넓이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뭐가 적분이야? 넓이인데 x축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양수고 x축 아래 내려가 있으면 음수랬어. 그제? 그래서 이 부분 넓이 찾아버리면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짜리인 삼각형 넓이만 찾으면 돼. 함수 찾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함수 찾아서 적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녀석은. 그냥 그래프 보고 삼각형 넓이만 찾으면 돼.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1짜리인 넓이니까 이 부분 넓이는 뭐가 돼? 1 될 거고 이 부분 넓이는 뭐가 될 거야? 2분의 1 될 거야. 밑변의 길이 1, 높이 1짜리니까. 맞지? 그럼 적분하면 뭐 된다고? 여기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로 그냥 써주고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로 써줘가지고 더해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뭘 구합니까? t가 0에서 t가 3일 때까지. 거리 찾으래. 거리는 어떻게 적분하는 거야? 0부터 3까지 vt 절대값 취해서 적분하는 거야. 맞아. 절대값 취해서 적분했으니까 뭐 할 거라고? 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싹 다 찾아버리면 되겠다고. 앞에는 1이고 뒤에는 2분의 1이네. 그래서 2분의 3하고. 아시겠어? 자, 여기까지 해보고 대표 유제 6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이번 시간에는 내신 대비 해가지고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첫 페이지에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랑 함수의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한 페이지에 쓸 거야. 알겠지? 어떤 게 증가감소, 극대극소고 어떤 게 그래프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냥 구애받지 않고 쓸 겁니다. 알겠지? 자, 앞에 적어줄 테니까 필요한 거 작성해 볼 겁니다. 처음에 증가감소. 자, 1번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어. 자, 증가함수의 정확한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증가함수는 뭘 증가함수냐면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는 게 증가함수. 됐어? 자, 그런데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살펴볼 거니까 f 미분해가지고 a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면은 우리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 됐어? 증가하고 있구나. 증가 상태구나. 됐어? 두 번째 감소함수. 자, 감소는 뭐냐면 x1보다 x2가 더 큰데 fx1이 fx2보다 더 커지면은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됐어?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 감소함수. 자, 이제 우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웬만하면 살펴볼 거니까 미분에서 a를 대입한 게 0보다 작으면은 우리는 x는 a에서 감소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요 얘기랑 요 얘기는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증가감수의 정확한 정의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할 거냐면은 fx가 증가함수야 라고 나올 거야. 알았지? 자,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야? 미분 가능한 어떤 함수가 증가함수야 라고 나오면 우리는 미분한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되게 조심해줘야 돼. 얘는 등호 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등호 들어가는 거 되게 조심해줘야 된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알았지? 등호 들어가. 등호. 자, fx가 마찬가지로 감소함수야. 그러면은 미분한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등호 들어간다는 거. 알았지? 엄청나게 조심해줘야 돼. 일단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 계속 한번 해볼게. 자, 이제 극대 극소로 보면은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a를 포함하고 있는 임의의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더 크거나 같으면은 극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극대의 정의야. 두 번째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a-k부터 a 플러스 k까지인 임의의 원소 x에 대해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극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 되게 작은 열린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이 극소야. 최대 최소랑은 조금 달라. 그치? 최대값 최소값이랑은 좀 다릅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3차 함수에서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지만 요 a를 포함하고 있는 되게 작은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얘를 극대라고 얘기를 할 거고 a를 포함하고 있는 되게 작은 열린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미분 가능이네 불가능이네 혹은 연속이네 불연속이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어. 그치?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극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지기도 해. 이때도 극대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극대야 극대. 극소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지만 뾰족하게 그려지기도 해. 이것도 극소야. 알겠지? 극소.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보는 거니까 즉 연속인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보는 거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어떻게 체크해 줘?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중에서 극대값, 극소값, 즉 극값이 존재해. 그치? 그런데 미분한 녀석이 음수에서 미분한 녀석이 양수로 바뀌는 바로 그 점에서 극대고 미분한 녀석이 다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게 극대고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값이 극소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 증가, 감소 판단하기 위해서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하는데 증감표 그리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서수형 주관식에서도 증감표 그리라고 굳이 문제에서 하지 않는 이상은 증감표 그려가지고 극대값, 극소값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미분에서 양수된지 음수된지만 빨리빨리 찾은 다음에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해? 그래프 외워버리라고.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4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거 외우라고. 그렇지?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미분에서 0 나오는 x값이 1과 3 나왔어.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에서 극대 갖고 3에서 극소 가질 거야.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프 안 외우면은 모르겠지. 증가표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프 외우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하고 가는데. 자, 여기까지가 극대 극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들어갈 건데 함수 그래프 적을 게 좀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극대 극소 밑에 이어서 계속 써도 상관없어. 알겠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3번 3차 함수의 그래프로 갑시다. 자, 3번 3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보자. 3차 함수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면은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생겨먹었을 거야. 그치? 자, a가 양수라고 하자. 그냥 편의상. 그치? 그래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고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그려준다는 건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을 미분했을 때는 3a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올 거야. 그치? 걔가 0이 되는 x값을 우리가 찾아줄 수 있겠네. 그래서 미분해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치? 각각에 대해서. 자,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은 알파고 베타니까. 그치? 보고 적는 게 나을걸? 일단 보고 적는 게 나을걸? 적을 시간 줄게. 자, 알파와 베타에서 어때? 이거보다 작을 때는 미분한 게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여가지고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질 거고 극대를 가질 거고 여기서 뭘 가질 거야? 극소를 가질 거야. 그러니까 극값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극대값 하나 극소값 하나에서. 맞지? 자, 두 번째 거는 알파에서 미분해서 0 됐다라고 하면은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증가해. 그래서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분해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됐어? 자, 세 번째 거는 0 되는 것도 없어. 계속 그냥 증가하고 있어. 그제? 그런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가 조금 살짝 꿀렁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제? 꿀렁하게 그려줍니다. 얘랑 차이는 뭐야? 미분해서 0 되는 게 있다랑 없다랑 두 개 차이입니다. 그치? 자, 그럼 얘는 극값 있어 없어? 두 가지는.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극값이 없어. 그래서 3차 함수는 극값을 두 개 아니면은 0개를 갖습니다. 3차 함수가 극값 한 개 갖는 경우 있어? 절대로 없어. 그치? 3차 함수는 극값을 두 개를 갖거나 0개를 가질 거야. 맞지? 안 갖거나야. 두 개를 갖거나 안 갖거나야. 그래서 그럼 두 개를 가질 때는 언제 두 개를 가져? 미분한 녀석에 근이 두 개 있을 때 두 개를 가져. 나머지 경우에는 0개를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 값을 두 개 가질 조건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 미분한 거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게 그 값을 두 개 가질 조건. 자, 그 값을 안 가질 조건은 그럼 뭐겠어? 얘가 아닌 나머지 근을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져버리면 그 값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될 거야. 알겠어요?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자.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하나만 할게. 알겠지? 뭐야. 변곡 접선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안 할게. 알겠지?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나중에 고3 돼가지고 수투 복습할 때나 하고 수능 준비할 때나 하고 레슨에서는 잘 안 나오는 거니까.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두 가지를 적을 겁니다. 자, 첫 번째. 3차함수 그래프는 점대칭 도형이야. 자,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냐면은 요쯤에 있는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야. 그럼 요 점은 어떻게 찾아줄 거냐면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으로 찾아줄 거야. 알지?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주면 극대값, 극소값 찾는 거야. 알지? 요 대칭인 요 점은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으로 찾아줄 겁니다.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줘. 곡선의 모양이 변했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변곡접선은 별거 없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변곡접선이야. 거기에 대한 특징은 그렇게 막 가끔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복잡하기만 해서. 자, 두 번째로 넘어갈 거야.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 이거는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게 엄청나게 빨라져. 무지막지하게 빨라져.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알고 있으면 좋아. 자, 3차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자, 그래프 좀 잘 그려야 돼. 알지? 그러니까 보고 그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프상에서. 자, 극대값을 지나는 선이 있어. 접선이야, 접선. 극대값을 지나는 이런 접선이 있어. 그리고 극소값을 지나는 접선이 있어. 자, 3차 함수에서는 접선을 그리면은 3차 함수랑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 다시 만나는 점까지 체크해 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때 x값, 이때 극대에서의 x값, 좀 전에 변곡점 했었지? 요 변곡점의 x값, 극소에서의 x값, 다시 만나는 점에서의 x값, 이 길이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오케이. 길이가 타지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져. 알지? 알고 있으면 무지막지하게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4차 함수 몇 번이니? 5번. 자, 4차 함수는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쭉 하고 적혀지고 4제곱인데 미분한 녀석은 ax 세제곱하고 적혀지는 거라서 3차 함수 나와버려 미분하면. 그치? 자, 그러니까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 이용해서 4차 함수 그래프를 유출을 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는 뭘 체크해야 돼? 아까 했던 것처럼 미분에서 2차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해. 그치? 오케이?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가 중요해. 자, 그래서 요거의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랑 두 번째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혹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혹은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혹은 x축이 이렇게 삼중근을 가질 때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할 거야. 자, 네 번째 건 잘 안 나오는 경우이기는 해. 알았지?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 첫 번째 거는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져. 그래서 미분한 걸 생각하면은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왔다가 음수 나왔다가 양수 나오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4차 함수가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몇 개를 가져? 3개를 가져. 맞지? 자, 두 번째 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야.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증가하는 모양이야. 혹은 얘도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감소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그 값을 몇 개를 가져 얘는? 1개를 가져. 그치? 자, 이 녀석은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2개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한번 꿀렁 살짝 해가지고 이렇게 증가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어. 꿀렁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몇 개 있어? 그 값이? 1개 있어. 얘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삼중근 갖는 모양은 2차 함수랑 비스무리하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치?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몇 개 있어? 1개 있어. 자,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그 값을 3개를 갖거나 1개를 갖는 거야. 4차 함수가 그 값을 2개 갖는 경우 있어? 없어. 4차 함수인데 그 값이 없는 경우 있어? 없단 말이야. 3차 함수는 그 값을 2개 아니면 0개를 갖습니다. 그치? 4차 함수는 그 값을 3개 아니면 1개를 가져. 오케이? 특히나 애들은 전부 다 극소값은 있어.
근데 얘만 유일하게 극대값이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아까 3차함수 적은 거에다가 6을 안 적어줬어. 그 값을 두 개를 갖는다가 다른 얘기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은 3차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 라고 나와. 3차함수가 그 값을 가질 때의 조건을 찾으시오라고 나와. 그럼 3차함수가 그 값을 갖는다라는 거는 두 개를 갖는다는 거거든. 그치? 하나 갖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 값을 갖는다로 너네는 그 값을 가져? 3차함수니까 두 개를 가져.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돼.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4차함수는 요거랑 비슷하게 뭐라고 문제에서 나올 거냐? a가 0보다 클 때는 극대가 존재한다. 자, 극대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거든. 나머지는 다 극소값만 있잖아. 맞지? 그럼 극대값이 존재하려면은 그 값이 3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3차함수, 4차함수 극값 갖는 거는 되게 잘 하셔야 돼. 특히 그래프 특징은 3차함수에서만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3차함수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특징 사용하는 문제들. 그치? 4차함수. 자, 방정식, 부등식에서의 활용 보자. 몇 번까지 했지? 5번까지 했나? 3차 방정식. 아니다. 한 번 적자. 일단 방정식. 3차 방정식. 어디 보자. 3차 방정식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 하고 나와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fx라는 하나의 함수로 생각해서 그래프가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난지를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도 결국 무슨 문제로 들어가? 그래프 문제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프 문제로 들어가.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첫 번째 그래프가 쑥 이렇게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럼 실근을 몇 개를 가져? 3개를 갖는 거고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났으니까. 그치? 쓱 이렇게 가지면은 실근을 2개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줘. 그중 하나는 중근인 거야. 그치? 중근이라고 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중근은 항상 x축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중근입니다. 알겠어요? x축을 치고 지나가면 중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뚫고 지나가면 근이 하나 나와. 그치? 스치고 지나가면 근이 2개 이상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그려지면은 근이 몇 개? 1개. 근데 3차 방정식인데 근이 3개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2개는 뭐겠어? 허근 나올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이 3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할 거냐? 옆에다 좀 적을 때 있지? 뭐 속도가 속도 넘어가도 돼. 그렇지? 속도가 속도는 적을 게 얼마 없어가지고. 오케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근이 3개라는 얘기는 F의 알파랑 F의 베타의 부호가 다르면 돼. 부호가 다르다는 걸 유식하게 뭐라고 표현하면 돼? 2개 곱해서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근을 2개를 갖는 거고. 그치? 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은 F 알파와 F 베타의 부호가 같으면은 근을 하나를 가질 거야. 맞지? 응. 0보다 작으면은 근을 3개, 0이면은 근을 2개, 0보다 크면은 근을 하나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극값의 부호랑 근의 개수 사이의 관계 잘 따라줄 줄 알아야 돼. 부호가 다르면은 근이 3개, 둘 중 하나가 0이면 근이 2개, 부호가 같으면은 근이 하나 나온다. 실근 하나 나온다. 그치?
자, 두 번째 4차 방정식. 은 잘 안 나옵니다. 안 할 거야. 4차 방정식은. 안 하고 지나갈 거야. 오케이. 4차 방정식은 거의 안 나와. 솔직히 지금까지 4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나온 거 있긴 있었지. 그때 가서 하시고. 알았지? 자, 방정식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방정식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 자, 예를 들어서 잘해야 되는데.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 k라고 할까?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녀석이 실근 3개를 갖기 위한 k의 범위 찾아라 라는 형태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방정식 문제에서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뭘 할 거냐? 자, k라는 이런 미지수 있어. 이질적인 미지수 하나 있어. 그 녀석만 넘겨줘가지고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는 k 해놓은 다음에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라고 두고 y는 k와의 교점이 바로 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fx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y는 k라는 직선이랑 세계점에서 만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다고. 그러면은 k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겠어?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다 해버리면 되겠지. 지금 접하게 그려줘야 돼. 접하게 못 그렸어. 얘보다는 크다 해버려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형태가 제일 많이 나와. 이질적인 미지수 하나 이항해가지고 두 개의 함수의 교점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서 두 개의 함수 그래프 중에서 y는 k 그래프 그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얘도 미지수 없으니까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거든. 그래서 두 개 그래프의 교점으로 생각하는 거야. k가 이 사이에 있다 해버리면 된다.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방정식 부정식 활용은 하나만 더 적을게. 자, 다 적었으면 부등식으로 갈 겁니다. 부등식. 다 적었어? 자, 부등식은 처음에 4차 부등식부터 할게. 4차 부등식 먼저 하고 3차 부등식을 할게.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녀석을 풀어줄 거야. 얘가 4차 부등식이야. 자, 이 녀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버릴 겁니다. 됐어? fx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에서는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최소값만 찾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가 전부 다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있을 거라고 x축 위에 모두 다 그려져 있다는 걸 체크할 거라고. 그럼 최소값을 어디서 가져? 여기서 갖겠네. 그 최소값은 웬만하면 어떤 값이 될 거야? 극소값이 될 거야. 맞지? 극소값이 바로 최소값이 될 겁니다. 4차 함수에서는. 맞아. 그래서 결국 부등식 문제도 극값 찾아라는 문제야. 맞지? 방정식도 극값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고 부등식도 극값을 찾아야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부터 여기까지 쫙 그냥 하나의 내용이야. 맞지? 그래가지고 학교 교과서로는 되게 짧아 여기가. 근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오케이? 그래서 다른 데 문제집 보면 막 이만해. 두께가. 요 파트만. 어렵다고. 열심히 하라고. 자, 두 번째 3차 부등식. 자, 3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3차 부등식 살펴보니까 4차 부등식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3차 부등식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최소값 있어?
없어. 최대값 있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항상 만족하게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뭘 줄 거냐? 제한된 범위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를 줄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을 찾아줄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최소값이 웬만하면 어디서 가질 거야? 극소값에서 가질 거야. 알겠지? 잠수. 속도 가속도 좀 넘어가서 써도 돼. 속도 가속도는 쓸 거 없으니까. 이거 끝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x가 a를 대입한 값이 0이고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한다 해버리면 돼. 맞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뭘 보여줄 거냐면은 f의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 0 대입해서 0 나왔고 계속 증가하면은 그 이후로는 계속 양수 값을 가질 거거든. 알겠지? 까지 하면은 부등식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할 겁니다. 이건 아까 적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외우고 있으면 굳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속도, 가속도는. 알겠죠? 자, 우리한테 항상 뭐에 대한 식을 줄 거라고? 위치에 대한 식을 줄 거라고. t는 항상 0보다 큰 상태에서 그 녀석을 미분하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와. 속도는 vt로 많이 쓰지. f't로 찾아줄 거고 그걸 미분하면은 뭐가 나와? 가속도가 나와. 그치?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반대로 가속도에서 속도를 찾고 싶어? 적분하면 되고 속도에서 위치 찾고 싶어? 적분하면 돼. 자, 속도는 방향이 있다고 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양수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음수고 그래가지고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치? 자, 속력은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주는 거니까 방향은 부로 들어와서 부를 없애주는 거라서 절대값 붙여주면 돼. 즉 절대값 VT가 바로 속력. 자, 그 녀석을 적분해주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내용이 그냥 여기서도 사용되고 나중에 적분 가서도 똑같이 사용돼. 그치? 둘 다 사용되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여기서는 미분 파트니까 미분의 성질만 밑에다 적어볼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라고 적어주면 돼? 오케이. 속도 VT가 0. 원점을 지난다. 뭐 하면 될까? 원점은 뭐야? 위치여, 속도여, 가속도여, 거리여. 원점. 위치여, 속도여, 가속도여, 거리여. 위치. 그러니까 FT가 0.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가 0인지 체크할 줄 알아야 돼. 그치? 같이 적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 요거까지만 정리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자, 3차 함수식 작성하는 방법이야. 이정계수법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어떤 fx가 최고차항이 1짜리고 x는 1일 때 극대 3을 갖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5일 때로 갈까?
5일 때라고 하죠. 5일 때 극소값을 갖는데 그럴 때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해. 알지? 그럼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1짜리인 3차함수니까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건 적지 마. 이건 적는 거 아니야.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둔 다음에 그치? 이렇게 둔 다음에 1에서 극대 3 나왔으니까 f1은 3이야. 극대를 했으니까 f'1은 0이야. f'5는 0이야 해가지고 3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 c 찾았단 말이야. 시간 되게 오래 걸렸어. 계산 실수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치? 이거를 조금 편하게 작성하려고. 알지? 이걸 좀 편하게 작성하려고. 오케이? 자, 저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 x값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알지? 그래서 극대를 x가 p일 때 극대고 x가 q일 때 극소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냐면은 뭐 활용할 거냐면은 아까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활용할 겁니다. 1에서 극대 몇을 갖는데? 3을 갖는데. 그러면 고 5일 때 극소를 갖는데. 그지? 그럼 아까 뭐 했냐면 그래프 특징으로 야, 극대를 지나는 선 쫙 그려버리면은 다시 만나는 점이 나와. 그거랑 여기 변곡점까지 해서 이 길이 같아 라고 했었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서 여기 길이가 2야. 맞지? 여기 길이도 2고 여기 길이도 2가 나와. 그래서 이 점이 7이야. 오케이. 이 점이 7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fx는 뭔진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3을 빼주면은 y는 3이라는 이 직선이랑 1에서 접할 거고 7에서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작성해 버릴 겁니다. 그럼 fx 찾았어. x-1의 제곱에 x-7에 더하기 3이야. 이게 fx야. 연립방정식 안 풀고. 이게 fx야. 그럼 극소값 찾으래? f의 5만 구하면 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 알지? 자,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 자, 그래서 그림도 살짝 그려주면은 쑥 했을 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고 여기가 K면은 다시 만나는 점을 어떻게 찾아줘? 길이 같다 하고 찾아줘. 알지? 그래서 R이라고 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고 싶은 fx는 x-p의 제곱에 x-r 더하기 k 하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됐어? 자, 뭔지 잘 모르겠으면은 요 얘도 하나 적어 놔. 됐어? 요 얘도 하나 적어 놔. 뭔지 잘 모르겠으면. 그래서 기말고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야. 50분 동안 20문제를 너네가 풀어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와버리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씩 10분씩 걸려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 단순 계산해 보면은 5문제 풀고 시험 끝난다고. 그치?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줬는데 이게 이런 형태가 제일 대표적이야.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식을 됐으면 빨리 찾는 방법. 오케이? 식을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하나만 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0을 대입해도 0 나오고 미분해서 0 대입해도 0 나온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3차함수를 뭐라고 적성하면 되냐면은 원래 함수도 0 나오고 미분해서도 0 나오면은 x제곱이라는 걸 항상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놓고 나서 최고 차이 계수 안 알려줬으니까 ax 더하기 b 하고 써버리면 돼. 끝이. 알았어? 자, 두 개를 같다고만 해놨어. 같다고만 해놨어. 같다고만 해놓으면은 너네가 이제 이 녀석을 뭐라고 작성할 거냐면은 얘를 이퀄 k라고 작성해 버릴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식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fx는 x제곱에 ax 더하기 b 해놓은 다음에 뒤에다가 더하기 k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다른 숫자면은 x-3의 제곱에 ax 더하기 b에 더하기 k 하면 되는 거야. 됐어? 3 대입해서 0 3 대입한 거랑 미분해서 3 대입한 게 이렇게 나왔다. 아니야, 이건 안 해도 돼. 여기까지만 알아둬도 계산이 되게 빨라집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10분만 쉬었다. 그 다음으로 계속 한번 해봅시다.